온라인 가회쌤, 꼬미쌤과 함께하는 힘이 되는 영문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종속절 수업을 할 건데, 선생님이 종속절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구에 대한 수업을 지금 학습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절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그 첫 번째로 종속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2, 중3 친구들, 그리고 중1 친구들 중에서도 중급, 고급 문법 하고 있는 친구들 무조건 필수 문법이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용어적으로 종속절이 뭐야? 하는 친구들 많을 거죠? 들어오세요. 시작할까요? 자, 우리 먼저 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절을 우리가 영어로 clouds라고 하거든요. 자, 이 절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절이에요. 구는 지난 시간 학습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개 이상의 단어의 모임. 그런데 준동사가 주인공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리 다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절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한 절,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 여러분, 완전한 절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문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절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문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관계에서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수업을 안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일단 동사부터 선생님이 항상 먼저 표시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I love. 나는 좋아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해. 자, 주어 I 되겠고요. 나는 주체자예요. 뭘 좋아해요? 치킨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 치킨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앞에 있는 동사의 뭐다? 목적어가 된다. 나는 치킨을 좋아해. 뭐 하나 빠진 게 없죠. 그래서 이 절은 완전한 절이 되면서 이 꼴 뭐다? 문장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불완전한 절에 대해서 보면 I love, 나는 좋아해. 뭘 좋아해? 누가 없나요? 목적어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요소가 빠져 있어요. 누구 하나 필수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 된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이라는 거. 자, 예문 하나 볼게요, 여러분. 자, study English is interesting. 자, 동사 표시 하셔야 되죠? 자, study도 동사고 is도 동사예요. 그런데 문장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 지금 잘못됐어요.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study, 공부한다. English, 영어를 공부한다. 또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명령문이죠. 영어를 공부해라. 이다. interesting, 흥미롭다. 영어를 공부한다. 흥미롭다. 누가 공부하고 뭐가 흥미로운지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은 문장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동사 선생님 is로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앞에 주어가 있는 주어부. 주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부라고 해요, 여러분.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주어잖아요. 그러면 주부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study라는 동사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주어로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우리 구할 때 배웠죠, 여러분? 준동사인 누구?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명사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study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투부정사인 to study 또는 studying으로 바꾸게 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주어가 될 수 있구나. 그쵸?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흥미로워요. 재미있어요. 뭐가 흥미롭다고요? 앞에 있는 영어 공부하는 거. 보어죠. 주어를 보충 설명, 보어. 그러면 이 문장은 빠진 게 없는 완전한 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꼴 문장이 맞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절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종속절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종속절을 왜 해야 돼? 어떤 학원에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종속절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머물렀던 곳에 있었던 그런 학원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한 선생님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공부를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어가 신조어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항상 접속사, 그리고 관계사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종속절을 반드시 하고 시작해요. 그 이유가 종속절이 큰 집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지만 되고,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이 되는 영문법이라고 타이틀을 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학원에 갔어요. 또는 학교에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종속절이라고 막 얘기를 막 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급, 고급,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종속절 뭐야 얘기해봐 하면 봐봐봐 얘기해요. 처음에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이해하지 마. 암기해. 해서 무조건 메타인지법으로 적어내. 다서술해.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요. 그랬더니 돼요. 자, 종속절 종류 얘기해봐. 누구누구 있어? 무슨 역할에? 어떻게 쓰여져? 이거 무슨 절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거 되셔야 돼요. 중2, 중3 친구들 반드시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구분이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 되게 꼼꼼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이렇게 지나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 했으면 좀 파고 들어야 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냈을 때 오는 그 만족감, 기쁨, 성공의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속절 수업은요, 여러분. 한 번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왜 우리 이런 말 있었잖아요. 두 번 먹어, 세 번 먹어, 두 번 해, 세 번 해, 뭐 이런 말 있죠. 두 번 들어야 되고, 세 번 들어야 되고, 못해도 10번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들을 때마다 정리하고, 모르겠으면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종속절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페셜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종속절에 대해서 설명해봐 하면 한 번 수업 들었어요. 봐봐봐 얘기한 친구 없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종속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주인이 되는 절이 있어요. 주인이 되는 절이 있어요. 주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포함되는 게 종속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막 하거든요. 주인이 되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의 의미를 부각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수식을 해주면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절이 바로 종속절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과 함께 문장 구조에 대해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단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문? 종속절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항상 단문이라는 말을 꼭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단문이 뭐냐면 문장인데 단순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사가 있어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 문장이 단문이에요.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이 단문인데 종속절이
그러한 단문이 몇 개가 있냐면 2개 이상이에요. 그 문장, 동사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인 단문이 2개 이상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복문이라고 해요. 선생님도 처음부터는 친구들한테 얘들아 단문이지 복문이지 중문이지 이거 안 했어요. 근데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를 애들을 보내놨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중문 뭐 복문 다 얘기하고 계시더래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다 시켜야 되겠다. 용어 싹 다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선생님도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1, 2, 3년 정도는 멋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막 열정만 가득해서 애들한테 막 퍼붓기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4년째부터 선생님이 가르쳐준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거 수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충격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감도 많이 왔고 와 이래서 될 일인가 싶어서 공부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파고들고 막 용어적으로 애들한테 막 이제 설명해주고 얘들아 이해해보자 암기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2학년 때 선생님 바뀌죠. 3학년 때 선생님 바뀌죠.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니까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힘은 이거구나. 선생님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용어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읊어내시고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단문이 뭐라고요?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한 문장인데 이 단문이 2개 이상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복문이 돼요. 복합 문장이라고도 뭐 어떤 선생님이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순한 문장 2개, 동사가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2개 이상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복문이에요. 종속절의 구조는 항상 복문의 구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문장은 의미상 주요한 절이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절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절에 종속되는 종속절. 자, 예문 한번 바로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문 보세요, 여러분. 자, because.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야. 자, 동사부터 찾아줘야 된다 그랬죠? was. 그런데 중간에 콤마가 있어요. 자, 유념해서 봐주세요. 자, was 동사가 2개예요. because I was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동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이죠? 단문이에요. 자, 단문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굵은 게 나와서 선생님이 살짝 당황했어요. 단문이에요. 빨강색 하면 안 되는데 잘 안 보이던데, 그쵸? 단문이에요. 자, 그리고 I was absent from school. 나는 결석했어, 학교에. 응? I was absent from school. 문장이에요. 그런데 동사가 하나만 있는 무슨 문장? 단문.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2개이고요. 이 2 문장이 결합이 되어서 얘는 무슨 구조? 복문의 구조. 선생님이 분명히 복문의 구조는 단문 2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의미상 주요한 주절이라고 했고 하나는 그 절에 포함이 된 종속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주요한 절이 먼저 설명하셨으니까 얘가 주절이겠구나. 그리고 얘가 종속절이겠구나.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의미상 주요한 절이 뭘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이걸까요? 아니면 나 학교에 결석했어 이걸까요? 여러분 학교에 결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의미상 주요한 주절이에요. 그런데 왜 결석했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결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석을 한 이유를 설명해준 because I was sick 이 절이 바로 종속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의미상 주요한 절은 내가 물론 아팠던 것도 중요한데 내가 아팠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주는 because라는 접속사를 데리고 와서
완전하게 의미상 주요한 절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어요? 내가 학교에 결석했다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 결국에는 나는 학교에 결석했어. 이게 의미상 중요한 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준 이 절이 바로 뭐다? 종속절이다. 자, 이와 같이 종속절은 주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주절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포함시켜주는 절로 만들어지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무조건 이유 설명해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주절의 의미를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완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자 포함시켜준 절이구나.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절의 의미를 더 크게 부각을 시켰구나. 이게 바로 종속절의 구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종속절에는 총 세 가지의 절이 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선생님과 함께 본 이 절이 바로 부사절인데 각각 선생님과 함께 종속절의 명사절, 종속절의 형용사절, 종속절의 부사절을 살펴볼 건데 오늘 명사절을 할 거예요. 자, 큰 집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집이에요. 엄청나게 커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 집은 세 가지의 층이 있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이 있어요. 3층짜리 집이에요. 자, 이 큰 집 종속절이에요. 이 큰 집 안에 1층 명사절, 2층짜리 형용사절, 3층 부사절.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크게 다 뭐라고 한다고요? 종속절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자, 본격적으로 명사절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 절의 구성이 주어와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걔네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냐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이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면 구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준동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절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접속사이구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구는 주인공인 준동사, 절은 접속사.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가 정해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와 동사가 절이죠. 그런데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이끌어요. 그러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뒤에 있으면 이끄는 게 아니죠.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절 앞에 접속사를 넣는데 이 접속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가 가려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첫 번째는 what인데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맞아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런데 왜 what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를 어떻게 해줘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what이라는 단어가,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랑 달라요. what은 선행사를 수식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선행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명사인 선행사가 있고 what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꾸며주느냐? 아니에요. 선행사는 what 안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what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랑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뭘로 사용이 되냐면 명사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what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도 할 거지만 what은요, 여러분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요. 불완전한 절이 와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어떠한 요소를 하나 빼고 넣는 거기 때문에 뒤에가 필수 요소 누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던지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그래서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절이 오는 what의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명사를 빼고 적은 거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고 that은 어떤 요소를 빼고 적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얘는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자, 그리고 if, whether 요렇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묶어서 같이 볼 거예요. 자, if, whether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절이에요. 이 문장도 접속사도 죄송해요. 이 접속사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간접 의문문 파트 학습하고 오셔야 돼요. 간접 의문문 파트 학습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과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할 때도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 whether 주어 동사로 적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쓰이는 if, whether가 바로 이 친구예요.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얘가. 자, 그래서 뜻에 대해서 살펴보면 what이나 that은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if,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뭐뭐 한다면인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뭐죠? 명사절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렇게 what과 that, if, whether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 뭘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팔품사의 문법 다 귀속돼 있다 그랬죠?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더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at, that, if, whether는 다시 말씀드리면 what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그리고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이 부분이 전부 다 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if는 얘는요, 특이하게도 주어, 목적어, 보어 말고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요. 목적어 자리에만. 왜냐면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세 가지 what, that, if, whether. 자, what은 관계대명사이지만 선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과 다르게 명사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that, 문장 연결해줘요. 또는 주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if, whether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if의 경우에는 주어, 보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정리되셨나요? 자, 여러분 각각의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인 what이 어떤 식으로 명사절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절의 주인공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주어 동사인 절을 이끌고 오면서 이 접주동의 형태가 지금 뭘로 사용돼야 돼요? 명사 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의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얘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this is the thing. The thing. 자, they said that. 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지금 해놓은 부분이 일치하는 명사가 되죠. 이것은 어떤 것이야. 그들이 그걸 말했어. the thing과 that이 일치하는 명사야.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똑같은 거는 굳이 적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없애줬어요. 누구 자리예요? sai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자, 그러면 우리 누구 적어야 되나요? the thing
일단 먼저 나온 명사인 선행사 the thing 적어주고 그 다음에 that 목적어 자리에 있던 that을 대신하고 사물인 the thing 이란 선행사 수식해주는 누가 필요하다? which 또는 that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더니 어차피 하나가 없어졌는데 문장은 그대로예요. 단어 개수 그대로죠. This is the thing which they said. 이것은 그들이 말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부분을 이렇게 잡아줬더니 굳이 우리가 which는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들이 말했어. 그들이 말했던 것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적고 보니까 which 어차피 생략 안 하고 the thing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the thing과 which라는 단어, the thing that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구를 합쳐서 하나로 적어주자 이거예요. 왜? 언어의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what 이렇게. 자, 그런데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this 주어고요. is 동사죠. 자, what 관계대명사고 뒤에 주어 동사예요. 그러면 what they said what이 이끌고 있는 이 절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것이다. 그들이 말했던 것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this 주어라고요. 주어 어떻게 해줬어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이게 그들이 말했던 거야. 뭔지 모르는데 이게 그들이 말했던 거야. 왜 몰라? what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것이다. 주어를 어떻게 해준다? 보충 설명.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보어 역할 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what they said가 무슨 절이란 얘기예요? 크게 보면 명사절. 더 크게 보면 무슨 절? 종속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주절인 this is 안에 이 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속돼 있잖아요. 종속절. 그런데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이해되시나요? 것으로 해석했어요. 자, 두 번째 접속사 때, 자, 여러분 원래의 접속사는요. 역할이 뭐예요? 연결고리잖아요. 구와 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기도 하죠. 자, 포인트.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 I think 주어 동사, he's honest 주어 동사, 절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절을 선생님이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관계대명사 what은 일치하는 명사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은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합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야. 누구를 사용해서? that을 사용해서요. 자, I think 나는 생각해.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생각해.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선생님 일단 것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생각해. 주어 동사. 뭘 생각해? that 주어 동사.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생각해.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that he's honest 구문 자체가 전부 다 think의 무슨 역할을 했냐면 나는 생각해. 뭘 생각해? 이것이라고 생각해.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나는 생각해. 그가 정직하다고. He's honest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누구로 인해서? what이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하나의 덩어리, 묶음이 되면서 think라는 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that 뒤에 주어 동사 이끌고 온 that절이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된다. 더 크게, 더 큰 집 누구라고요? 종속절. 이해되시나요?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that이 아니라 that절이.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도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선생님이 that을 문장의 맨 앞에 적어놨어요. 자, 일단은 우리 that 체크해 주시면서 뒤에 주어 동사 표시해 볼게요. We should follow this order.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 자, that이 뒤에 주어 동사 데리고 올 경우에 여러분 것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봤더니 looks 동사네요. 또 동사예요. looks 보여.
unreasonable 어때 보여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 불합리해 보여. 자, 그러면 동사 앞에서 선생님 다시 끊어볼게요. 자, 동사 looks 앞에 전부 다 이끌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앞에 있는 게 다 주어 부분이죠. that이 주어 동사를 데리고 어떻게 사용이 된 거예요? 누구로 사용한 거예요? 주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looks가 문장 전체의 동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주부예요. 자, 왜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주어와 동사를 데리고 명사, 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명사가 하는 역할 뭐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아까 우리 위에서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주어 역할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주어져 불합리해 보여.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접속사와 주어, 동사. 하나의 명사, 절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 중3 때 한 번씩 출몰하는 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접속사 that도 것으로 해석해요. 그쵸? 뭐만 것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은는이가 붙여주면 주어 되지.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적히게 되면 보어 되지.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 적히게 되면 목적어 되지. 근데 해석은 다 똑같이 것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분류하지? 어떻게 비교해서 보지? 자, 여러분.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완전하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해서 what을 적는 거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해요. 자, 주어 대신 명사를 대신해 적는 거잖아요. 대명사를 대신해 적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자, 이 문장만 봐도 그래요. They said that.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 가 what they said가 되게 되면 그들이 말했대. what 뒤에 있는 절 보세요. 그들이 말했어. 뭘 말했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that은 뒤에 완전한 절이 와요. 왜냐하면 that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완전한 접속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빼고 적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까 그는 정직해, 나는 생각해 이 두 문장을 완전했던 두 문장을 합쳐준 거예요. 그래서 that 뒤에 있는 문장만 봐도 그는 정직하다. 빠진 게 없죠. 그래서 완전한 절이 와요. 얘도 우리는 따라야 해.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해. 뭐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절이 와요. 그래서 명백한 차이점 바로 그거예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가, that 뒤에는 완전한가. 그래서 완전한 절이 왔으면 that 골라주시면 돼요. 불완전해. 뭐가 빠져 있어. 해석을 해봤는데 뭔가 어색해. 그러면 what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중3, 고1 때 한 번씩 출몰하는데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치사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that은 전치사 붙여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what 적을 수 있어요. 것에 대하여 할 수 있어요. 근데 about 뒤에 that 적으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인댓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명사 절을 이끄는 that이랑 달라요. 되나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접속사를 볼게요. 자, 세 번째 접속사는 if, whether인데요. 자, 이 접속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절, 주어와 동사를 데리고, 절을 데리고 명사절로 사용이 되려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되고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주로 이 if, whether가 쓰여질 때는요, 여러분. doubt, wonder, 의심하다, 궁금해하다, don't know, 알지 못하다, ask, 물어보다, 요청하다, be not sure, be not certain, 확실치 않다,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주로 같이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를 보면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의심돼, 궁금해. 이렇게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주로 쓰여지게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자, 알지 못한대요. 불확실 나타내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얘는 의문문이에요. 그쵸? 어떤 의문문이죠? 직접적인 의문문이에요. 동사, 주어, 순으로 물어본 직접 의문문. 그런데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 이 의문문이 주절, 문장에 포함이 돼야 하는 이러한 문장을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간접 의문문. 자, 선생님과 간접 의문문 학습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였더라?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2번 보고 3번 보셔야 되죠? 자, 간접 의문문의 구조 뭐였어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주동. 그쵸? 의주동. 의문사가 없으면 if, whether의 주어 동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누굴 적어준다? if나 whether 적어주면서 if, whether 적어주고 주어, 동사. 자, 그러면요, 여러분 표시해 볼게요. if부터 시작해서 teacher까지 묶어주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그가 선생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자, if, whether 주어, 동사. 무슨 절? 명사절. 자,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모르겠다. 동사에 don't know, 동사에 목적어 역할 했잖아요. 나는 몰라. 그거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몰라. know라는 동사에, don't know라는 동사에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전부 다. 이만큼을 알지 못한대요. 대상이 if만이 아니라 he만이 아니라 is만이 아니라 teacher만이 아니라 이 절 자체가 다 목적절이 된 거예요. 목적어 역할. 그래서 if, whether가 주어 동사 절을 이끌고 목적어 역할하는 무슨 절? 명사절. 큰집, 종속절. 자, 두 번째 예문 whether. 자, 선생님이 if, whether에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될 때 누구의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목적어 자리에만 적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if, whether 하면 안 되고 whether만 적어야 된다. 왜? 누구 자리냐면 동사가 is예요. 그러면 앞에가 다 뭐란 얘기예요? 주어 자리란 얘기예요. 주부란 얘기잖아요. 주어 부분이에요. 선생님 she 주어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whether 뭐였어요? 우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whether, 그 다음에 she 주어, is 동사, 그러면 절을 whether이 절을 이끌고 주어 자리에 있어요. 자, whether she is a singer, 그녀가 가수인지 아닌지는 is not sure, 확실치가 않아.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였어요. 그녀가 가수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주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명사절, 그리고 큰집, 종속절. 자, 그런데 if, whether 자리에 if 들어가서 if she is a singer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if 명사절 접속사로 쓰여질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중에서 누구 자리에만? 목적어 자리에만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if가 문장의 맨 앞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래 if가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 쓰여질 때 우리가 만약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걸 조건을 나타낸다 라고 하거든요. 자,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if는 부사절에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뭐뭐 한다면으로 알고 있었던 그 if가 부사절 접속사구나. 근데 부사절이 뭐였어요? 큰집, 종속절. 자, 연결해서 이해 계속 하세요. 자, if가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될 때는 부사절로 쓰여지는 접속사예요. 한번 볼까요? 자, if 앞에 있고요. 자, 주어, you, turn, 동사.
만약 네가 turn 돈다면 right 오른쪽으로 at the corner 그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뭐뭐 한다면을 나타내줬죠? You 너는 주어 will see 보게 될 거야.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보게 될 거야. 만약 네가 오른쪽으로 돌면 조건을 제시해 준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오른쪽으로 돌지 못하면 우체국을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주인이 되는 주절에 if 절을 어떻게 포함시켜주면서 조건을 나타내줬어요. 알려준 거예요. 방법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 너 우체국 갈 수 있어.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if가 조건을 나타내줄 때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절을 뒤에 나오든 앞에 있든 주요가 되는 주인이 되는 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때 바로 if는 부사절을 나타내요. 명사절이 아니라. 됐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이렇게 절, 종속절, 명사절 이렇게 큰 거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사절의 경우에 접속사 3가지 선생님하고 정리하셨잖아요. 그거 정리하시면서 각각의 해석 그리고 특징 싹 다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거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종속절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계속해서 되뇌이시고 계속해서 학습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정리 잘 하셔서 여러분 책장에 또 하나 넣어 놓으시기를.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